공수처장 임명됐습니다. 재가를 했습니다. 임명장은 지금 언제 아마 오늘 내일죠. 아니 임명장을 받았고요.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 기관 설립도 아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판 제막식 그것까지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었는데. 내가 방송할 때 일어난 일이구나. 어쨌건 다시 할게요 그럼. 자, 공수처장 김진욱 임명됐고요. 네. 드디어 이제 공수처가 출발하는 기관 거예요. 출범까지. 그러니까 했습니다. 기관도 출범했고. 근데 그 청문회를 하고 나서 보통은 공수처가 출범하는 과정들을 보면 계속 저쪽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다가 제소까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줬단 말이야. 국민의 짐이. 뭔 일이래? 했는데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김진욱을 차라리 쉽게 통과시켜주고 제2의 윤석열을 기대하자. 진짜 저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건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쪽 국민의힘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여론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회고적 반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출범될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수사 대상, 기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란 게 남아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청문회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나에서 인격적 모독을 줬어? 아니면 끝까지 방해했어? 그러면은 실은 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저는 제2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보다는 눈치 보기를 좀 했다. 왜냐면은 결국은 출범할 기관이고 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이제 지금은 내 앞에서 청문회를 받지만 결국 기관장이 되면 우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사람이다. 여기에 약간 겁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이유일 것 같고요. 부정하는 거야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부정을 일단은 해봐요. 그래 재밌어지잖아 토론이. 아니 이제 조금 더 덧붙이어서 그렇게 하세요. 나 반대합니다가 이야기하세요. 덧붙이지 말고 빨리 부정해. 일단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뉴스를 보니까 참 오랜만에 어떻든 간에 뭐 논쟁은 있었지만 채택돼서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김진욱 후보자의 어떤 하자가 없었구나 이런 것에 덧붙여가지고 이 이제 대답을 할 때도 공수처의 중립성이나 또 독립성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습니다. 뭐 국진당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쿨하게 넘겨주고, 오히려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국짐이 또 좀 태클을 걸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공수처 안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원 찬성이 아닐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말아라라고 압박을 줬는데, 그러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처장이 된 거죠. 공수처장이 답변하기를 웬만하면 고분고분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100% 동의, 화백은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러면은 공수처 출범 자체가 전륜발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적인 압박이 있었는데도 저항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들어와서 방해 놓을 게 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말은 아주 점잖게 했지만 실은 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수처장한테 수사를 편파적으로 해주세요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취지가 당연하죠. 공수처만큼은 검찰처럼 한쪽을 편드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을 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국민의힘이 나는 잘못된 스탠스라고 보는 거야.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치우침 없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김 후보자, 그 당시 이제 임명되기 전이니까 김 후보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꺼리낌 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좋은 이야기 못 듣는 정치 세력인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속내가 어떻든 간에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난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본성이 이런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오늘 그 기관 출범식 하면서 취임사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진욱 지금 공수처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장 그 주된 얘기가 뭐냐면은 성찰적 권한 행사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옳은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정치 보복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에 대한 탄압 아니면 일방적으로 윤석열처럼 뭐 그 정권에 대드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김진욱 그 공수처장에게 너무 많은 우리 쪽만 편들기를 기대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평 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저는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기소권의 독점을 깬 이제 기소가 분점되는 그런 기관의 출범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걸 저는 이제 개조심 효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조심이라고 써놓으면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뭐 청탁이나 그 권력형 비리는 저는 정말 절반 이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 기관의 존재만으로도. 그런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판사들이 지금 사표 내는 게 어마어마해졌다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어쨌건 공수처 장이 나오긴 했지만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도 다 뭐 공모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최소 2달은 걸릴 거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 아닙니까?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공수처라고 하는 아젠다가 뜬지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뜬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공수처 관련한 법이 통과되고 또 재개정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출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사실 민주시민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그 검찰개혁 집회 같은 것들의 결과물 그리고 이거를 직접 휘발유를 끼얹어 버린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에 가깝고 만약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그 난리가 없었다면 공수처 출범 지금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역설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실은 그 우리 조국 장관에 관련된 사태가 났기 전부터 공수처 출범을 개문발차라도 하자라고 좀 주장했다가 욕을 먹은 사람인데 왜냐면은 기관 설립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도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인데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행태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 그래서 여론조사 했을 때 거의 70%의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70% 나오면 그건 거의 국민 100%. 그러니까 약간의 그 2명의 또라이는 10명 중에 늘 있기 때문에 걔네를 제하면 거의 100% 찬성의 기관이 저는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 또 국민들도 우리도 계속 이걸 감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수처가 설치가 됐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또 여기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 1호 수사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99만 원. 99만 원 눈사람 검사들.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공수처장이 지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에서 그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비리를 하나 해서 그 공수처의 공평 무사함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기 식구부터 친다. 네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사를 하면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어떻든 간에 수사의 단서가 있을 만한 어떤 고위공직자들 비리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가겠죠. 일단 예, 이게 그러겠죠. 만들어지는 이것저것 과정에.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중에 이제 예.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론에 집중된 수사를 1호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론에 집중된 거. 우리가 전혀 관심 물론 그 사람들이 먼저 1호로 어떤 사건을 지정해 놓고 해도 여론화 되겠지만 99만 원 그 불기소 세트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하잖아요. 검찰이 검찰의 비위를 수사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전관 비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긴 물론 그 불기소 세트도 전관 비리가 포함돼 있다. 근데 그 스폰서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저도 유창희 평론가의 생각에 상당히 동조하는 아직까지는 그 사이 또 뭐가 터질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나면은 어떻든 간에 고소고발에 들어올 텐데 1호 고소고발건이 뭘까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호 수사를 했던 것이 뭔지 밝혀질 텐데 어떻든 간에 1호로 고소고발건이 된 사건이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는 거죠. 1호 수사도 관심이 가지만 실은 그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을 누구로 임명할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정말로 관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실질적인 그 안에 수사 지휘는 아마 그 김진욱 공수처장의 명을 받아서 차장이 주로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검으로 보면은 차장 검사가 그 밑에 검사들을 다 관리하듯이 그래서 이 차장을 누구로 세울까? 아마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차장을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그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현직 검사의 파견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은정 검사나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에 파견됨으로써 오히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검사가 검찰의 비리를 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근본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또 단점도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그 차장을 누구로 그 제청하느냐 이게 그리고 앞으로 수사 그 관도 마찬가지고 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연일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처음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재밌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 쓴다는 행위가 우리 검찰 수사할 거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관 출신 검사는 가능하겠지만 뭐 그건 뭐 난 잘했다고 봐요. 임은정은 검찰에서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일단은 윤석열의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윤석열도 퇴임 후에는 공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은 실제로 어떤 마무리 뭐 공소장 만드는 거나 뭐 수사권 완전 뺏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그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검찰총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사상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그 머리 맞대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어떤 검찰을 세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윤석열 전에 누구를 봤었냐면은 그 전 검찰청장 문무일이 정말 학생 때 그러니까 윤석열은 학생시를 안 했지만 문무일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주로 했던 이재화 변호사의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잖아요.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로 세울지 그 사람은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이게 검찰 인사는 어렵습니다. 진짜 고민되겠어요.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구성 관련해서 공수처 구성 관련해서 이제 처장이 있으니까 차장도 만들고 뭐 검사들 25명으로 하고 수사관을 40명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검찰 보면 뭐 강력부 있고 형사부 있고 공판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한 7,000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들 중에 한 2-3명은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보면 25명과 한 40명의 수사관이 7,000명을 딱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하나당 한 200명이나 300명 정도의 수사 대상이 배분이 될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 검사는 담당 부서가 예를 들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담당 부서 아니면 지금까지는 뭐 범죄를 무슨 뭐 이렇게 뭐 횡령이나 배임을 무슨 뭐 이렇게 형사부에서 하고 막 이렇다고 치면 검찰 수사국, 예를 행정부 들면 수사국, 검찰 수사국 아니면 법원 관련해서도 법원을 전담할 아니면 행정부 관련해서 행정부 몇 급 이상을 전담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참 궁금하고 그렇다고 치면 그렇게 이제 자기를 특정해서 수사하는 어떤 검사들이 배정된다고 봤을 때 그 수사 대상자들은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 거예요. 아까 그 개조심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일 것이다. 아예 나를 타겟팅으로 하는 조직 자체가 꾸려져서 배정되어 있는 그렇죠. 검사가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처장의 그림 그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선 그렇죠. 역량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측면들. 처장의 그림에 따라서 이 기구가 뭐 몇 국으로 갈지, 그다음에 뭐 어떤 조직으로 할지가 정해지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 힌트로 보면 그 감찰 기능을 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명 내지 8,000명. 왜냐하면 거기엔 숫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게 5,600명이 그렇죠. 되는데 국정원 때문에 예. 국정원의 인원이 그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한 8,0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아마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알려지면 또 이런 측면도 있겠죠. 이제 특정 시점 가면은 공수처와 검찰의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에 관련돼 있는 무슨 검사의 비리를 뭐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견제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이 그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놈들을 수사할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했던 것들이 지금 그래도 하나 세워졌다는 측면 그렇죠. 그 역사적 의의를 갖고 지금은 공수처가 너무 작은 조직이잖아요. 웬만한 특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아마 국정농단 정도의 특검에 준하는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적다 또는 너무 많다 뭐 이런 결론이 나면 또 법을 또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사실상 오늘 출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셔야 되는 공수처 이야기였습니다.